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자, 269쪽을 펼까요?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이제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수용 방식. 그래서 이제 수용 방식은 정리를 좀 해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앞으로요, 수용의 요 주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이제. 수용의 주체. 그러니까 주체니까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시행자다, 이렇게 말해. 시행자. 자, 그럼 여기서 시행자는 누구하고 누구로 구분하나요? 시행자 그러면, 공공시행자와 민간 시행자 요렇게 풀어내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시행자라는 지문이 나오면 이거는 공공과 민간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이 말을 구분을 못하면 시험 문제 자체가 풀어지질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항상 뭐 할 때 수용하나요? 시행자가 이런 시행자가 무슨 사업할 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국토계획법이야. 그럼 국토계획법도 시행자가 무슨 사업이면? 시설이겠지. 그때는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정비법. 정비법은 시행자가 무슨 사업할 때? 정비 사업할 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법들은 항상 요 지문밖에 없어요. 어떤 사유가 복잡한 게 아니라 시행자가 무슨 사업할 때 수용한다. 요게 세 가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여기가 시설 사업 나오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 할 때는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자, 이때 민간이라는 단어, 요 민간 시행자들은 수용을 할 때에는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누구일 때만? 민간일 때만.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지방공사가 수용할 때 동의 요건 필요하다? 그럼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요게 구분이 돼야 돼. 공공하고 민간 구분이 안 되면 문제 자체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수용의 동의 요건은 어떤 동의 요건이 필요하냐면, 첫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는 지금 동의가 몇 번이에요? 한 번만 받으면 돼. 지난번처럼 조합 설립한다 또는 환지 방식에서 동의 나왔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와로 나오지. 토지 소유자 와. 그리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나올 때하고 자,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하고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여러분 시험은 요거하고 와자가 나오는 거는 무조건 시험에서 한 번씩 다 나오니까 그거 반드시 구분하시라는 거.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이 항상 두 번밖에 안 나와. 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요렇게 나올 때가 또 어디에서 나왔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서 민간 시행자. 그때는 지정 요건에서 나왔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 동의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두 군데예요. 지금 이 법에서는 어떤 시행자? 민간 시행자 무슨? 수용에 대한 동의요건이야. 수용에 대한 동의요건. 국토계획법도 역시 민간인데 그때는 뭐? 지정. 정확하게 말했지. 여기다 지정의 동의요건이지. 지정의 동의요건. 그러니까 여기는 수용의 동의요건, 여기는 뭐에 대한 지정의 동의요건. 모두 다 어떤 시행자? 민간 시행자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구분해도 무조건 한 문제는 어디서든지 맞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동의가 나올 때 저거 암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동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요거는 반드시 나와 시험에서. 자, 다시 민간일 때만 요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항상 3분의 2 이상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이렇게 나와. 소유하고 그다음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요게 나오면 국토계획법 시간에는 언제 나온다고? 민간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요건이고 도시개발법은 뭐에 대한 수용의 동의요건이야. 전부 다 어떤 시행자? 민간시행자야. 민간시행자는 국토계획법의 지정의 동의요건, 이 법은 수용의 동의요건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걸 이제 국토계획도 어떻게 도시개발법 어떻게 출제되는가 봐요.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인 시행자는 수용하려면 이러이런 동의 필요하다. 맞나요? 그럼 또 틀렸지. 조합은 어디서만 전부한지 나온다는 말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맞춰주는 거야. 맞춰주고 조합인 시행자 그럼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다시 해봐요. 지금 우리가 민간 그러면 대표로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대부분 조합으로 문제가 나와. 시험 문제는. 근데 여기서도 누구는 안 돼? 조합은 안 되죠. 그럼 여기 다시 봐봐요. 여기도 민간이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또 조합이죠. 근데 여기도 조합이 있어 없어? 없지. 시설사업은 조합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동에 관한 거는 무조건 조합은 안 되는 거야. 민간 중에서 누구?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란 말이야.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이렇게 나와. 이쪽에서도 문제 주면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야. 그럼 그게 전부 민간이란 뜻이지. 민간. 근데 여기서 양쪽 모두 누구는 제외? 조합은 안 돼. 조합은. 여러분 이쪽에서 조합은 무슨 방식? 전부 한지에서만 시행자가 되는 거지. 시설사업은 조합이 있고 없고 없다고 그랬잖아. 없다고 그랬지. 그럼 매번 조합으로 바꿔주면 틀린 걸 주의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민간 중에서도 이런 수용의 동의요건이나 지정의 동의요건에는 조합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로 나올 때 누가 나와? 토지 소유자 등 이렇게 나와. 토지 소유자 등이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란 말은 우리가 공부할 때만 쓰는 거야. 공부할 때만.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시험 문제는 민간 이렇게 쓰면 오류가 생기니까 항상 뭐라고 나와?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 그러면 요 동의가 필요하다. 요것만큼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수용에 대해서는 항상 무슨 법 준용? 일반법을 준용하라 이렇게 나와. 일반법을 준용하라. 자, 일반법 이름은 따로 안 썼어요. 약칭하면 무슨 법? 토지보상법이 되지. 일반법은. 원래 긴 거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게 일반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줄여서 일반법 준용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수용의 특례. 수용의 특례. 그러면 이제 원칙은 요건데 특례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수용의 특례 첫째,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 일반법에서는 수용하려면 무슨 인정 고시가 필요하다? 사업 인정 고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죠. 그러니까 이 일반법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야 된다. 누구의?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의 사업 인정 고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특례니까 따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따로 받을 필요 없다. 뭘로 대신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개발계획. 줄이면 개발계획의 고시 이렇게 나와. 개발계획의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일반법은 사업인정 고시가 필요한데, 자, 특별법은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무슨 고시로? 개발계획 고시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줄이면 이렇게 나오고, 원래대로 쓴다면 개발계획에서 뭐가 나와? 개발계획에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혹시 말 기억나나요? 세부 목록을 뭐 하면, 고시하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냥 줄여 나올 때는 개발계획 고시 이렇게 해도 되고, 개발계획에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무슨 목록? 세부 목록이 정해져. 목록이 정해진 건 뭐만 하면? 고시만 하면 그것이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18가지가 있는데 15번은 암기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게 뭐냐면 무조건 수용 문제 나오면 이 지문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 해년마다 수용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문제 나올 때 반드시 이 지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문. 수용의 시기를 물으면 간단하게 나올 때는 개발계획 고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길게 나올 때는 개발계획에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뭐 하면? 고시하면 그게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기억나요? 안 나? 눈이 그냥 말똥말똥하고 이거 언제 배웠지?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러신 분이 꽤 많네. 자, 책 한번 봐요. 언제 저런 거 지난주 했었나? 안 했는 것 같은데? 막 이러네. 224쪽. 그 15번에다 별표라고 그랬잖아. 맨 위에. 있어, 이제? 개발계획, 이거, 다른 개발계획 내용은 무조건 시험 내면 이거 하나를 내, 이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별표하라, 그거는 항상 암기하라는 이야기야. 별표한 거는. 내가 중간중간에 별표하라 이런 말 한 번씩 하죠? 그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란 이야기야. 무조건 시험에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못 외우지만 있다고는 생각하라는 얘기야. 못 외웠어도. 시험장 갈 때는 알고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써먹어야 돼. 그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이해됐나요? 개발계획에는 신도시를 만드는 청사진인데 많은 사항이 들어있어. 하여튼 개발에 관한 거는. 근데 특히 뭐에 관한 거? 수용에 관한 문제가 항상 여기서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개발계획 만들 때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는 게 어디 계획에 있어? 개발계획에. 그 개발계획이 뭐가 되면?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비교 한번 할게요. 자, 지난번에 그러면 절차 적은 거 있죠? 그 시행 절차. 자, 그쪽 넘겨보세요. 또 따로 필기하지 말고. 첫 시간, 도시개발법 첫 시간. 시행 절차 쭉 적은 거 있나요? 자, 맨 처음에 무슨 계획 나와요? 무슨 계획?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계획? 실시계획 작성,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요 부분 있나요? 자, 여기다 이제 필기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국토계획법은 수용의 시점이 언제죠? 혹시?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이 뭐 되면? 여기서 수용이 됐어. 무슨 계획 고시되면? 실시계획 고시되면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이렇게 배웠어. 기억나시나? 요거는? 그런데 지금 개발계획 고시되면 무슨 법은? 도시개발법은 여기서 수용 들어간다. 이렇게 돼. 달라. 그래서 시점이. 그러니까 시험에서 매번 문제 내는 게 똑같은 실시계획은 있는데 실시계획 고시로 수용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무슨 법이냐에 따라서 수용 시점이 달라. 수용 시점. 자, 국토계획법에서 수용 그럼 무슨 계획 고시? 실시계획 고시.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고시되면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국토계획법은 무슨 사업이었죠? 사업의 이름이? 시설 만드는 사업이지. 아직도 이게 안 되나 봐? 무슨 사업?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편하게 하려고 도시계획 빼고 읽으라 그랬지? 무슨 사업? 시설. 시설 만드는 사업은, 자, 여러분들이 국가가 어디다 공원 지정해, 공원. 그 공원 지정하는데 여러분들 투기 들어가나?
공원 만드는 땅에다 내가 땅 사서 투기 들어갈 사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투기를 못해. 이 시설 사업에는 도로 만들려는 땅에다 여러분 투기 들어가? 안 되지. 투기 들어가면 쪽박 찾는데 쪽박.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야. 시설 사업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투기하고 싶어도 못해. 처음부터 있던 사람 처음부터 있던 사람은 살 수 없지. 처음부터 자기 땅이니까. 근데 거기를 투기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수용 시점이 한참 뒤에 있다는 얘기야. 뒤에 있어도 투기가 안 들어온다 이 말과 같아. 그죠? 근데 만약에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하고 여기서 수용 들어간다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떻게 될까? 전부 투기 들어오겠지. 투기. 자, 여러분 개발계획 수립해서 지정해서 계획 만들고 여기까지 한 10년 걸린다. 예를 들어봐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개발계획 고시되고 10년 후에 실시계획 고시한다. 그럼 10년 동안에 투기 들어와 안 들어와? 돈 있는 사람 다 우리나라 사람 다른 거 못해. 투기는 잘하잖아. 투기. 안 배웠어도 부동산 공부 안 배워 투기 잘하잖아. 그런데 그 사이면 투기가 들어와서 신도시란 거 개발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무슨 계획 고시할 때? 개발계획. 그럼 요 고시를 누가 했나요? 개발계획 고시 누가 했어? 지정권자가 했지? 그럼 지정권자가 누군데? 시도지사도 있고 국토부 장관도 있네. 그럼 이 사람이 고시 어디다 할까? 시도지사가? 이제 첫날 첫 주 국토계획 보면 다 까먹었지. 그래 까먹는 게 정상이겠지. 근데 이거는 안 해야지. 고시한다 그러면 어디에다 해? 공보나 관보 이 말은 까먹으면 안 되지. 다른 건 까먹어도. 그럼 여러분 관보 공보 봐 안 봐? 본 사람도 없어. 아직까지 본 사람도. 관보는. 공보는 간혹가다 본 사람이 있지. 그러면 그 관보나 공보에 고시했는데 여러분이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수용하겠다는 목록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후에 추가로 땅 사서 들어간 사람은 보상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러분한테 보상이 안 나와. 전에 있는 사람한테 보상 나가. 그러면 땅 사고 들어가도 꽝이네. 돈 주고 땅도 샀고 보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투기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 그 말이라니까. 다시 이 시기를 알아야 암기가 되는 거야. 시기를 알아야. 시설 사업은 투기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럼 못 들어가 그래야 돼. 공원 만들려고 국가가 지정하는데 거기 땅 사서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 공원 묶었는데 거기 땅 사서 들어간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자손한테 한 100년 후에 물려주려고 이렇게 간 사람은 있겠지.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 그러니까 시설 사업은 절대 수용을 투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사업 다 해가고 공사 착공 권리 받고 그다음에 수용해도 늦지가 않는다 그 말이지. 근데 신도시 만들 때 여기서 수용 들어간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 전부 어떻게 거기 다 투기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무슨 계획 고시할 때? 첫 번째 개발 계획 고시할 때 여러분이 알아 몰라? 모르는 사이에 수용하겠다고 법으로 정해놓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 이후에 땅 사서 들어간 사람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상도 못 받는데 투기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다 그 말과 같아. 근데 이거 배우고도 들어간 사람이 있어. 지금 우리 중에 있단 말이야. 배우고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돼? 쫄딱 망하는 사람 많아.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투자하면 쫄딱 망해. 이거 됐나요 이제?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신도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 때는 이미 다 진행된 상태야. 진행됐기 때문에 투기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과 같아요. 이제 이해되신 것 같아? 아직도 안 돼? 또 해? 그냥 외울까? 그냥 외워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 뭐야? 이 순서를 기억하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려. 10년 이상. 그때 시설을 만드는 사업은 절대 투기가 안 돌아. 그러니까 이때 수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무슨 도시 만들어? 신도시. 그럼 신도시 만들면 당연히 집가 상승하니까 누구나 가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걸 대비해서 무슨 계획 만들 때? 개발계획 첫 번째 고시할 때 거기에다 수용 목록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 조사해서 어떻게 조사할까? 공부가 있을 거 아니야. 서류가. 지적 공부도 있고 등기부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보고 다 조사해놔. 그래서 고시할 때 거기다 목록 다 발표해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록은 그 후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보상받을 수도 없다 이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툭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이해됐다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외우는 거야. 국토계획법은 수용 시점, 그럼 언제? 실시계획 고시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는 줄여서 말하면 개발계획 고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시험 문제가 간단하게 나올 때는. 그러면 개발계획에서 왜 고시되냐? 그러면 개발계획에 뭐가 들어있었다?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무슨 목록, 세부적 목록이 이미 거기서 뭐 됐다? 고시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용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수용은 일단 여기서만 맞춰도 답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반드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결 신청.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원래 일반법은 사업 인정 고시되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재결 신청하라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요 토지보상법 기억은 안 나지만 배운 이유가 이런 데 다 이해를 하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법은 사업 인정 고시되고 협의가, 자, 재결 신청하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협의가 불성립됐다는 얘기지. 협의가 불성립될 때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자, 일반법에서는 몇 년? 1년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 1년을. 근데 1년 안에 안 하면 실효된다. 이런 말도 배웠죠. 실효된다. 그럼 여기는 빨리 하고 여기는 이제 반대로 좀 늦게 해도 된다. 그 말 같지? 그때 여기 개발계획 나왔으니까 무슨 계획에서? 또 이 말이 나와야지. 개발계획이.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이렇게 나왔잖아. 어? 실시계획에서 고시되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안에 똑같이 배웠죠? 여기도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시행기간, 자, 문제가 종료일까지 이렇게 놨어. 다른 거는 기간 안에 이렇게 되거든? 다른 법은 시행기간 안에 이렇게 나와. 여기만 종료일이라고 표현돼. 종료일로. 그럼 같아. 그 기간 안에 하나, 종료될 날까지 하나 같은데 표기법이 좀 다르게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다시 반복. 우리가 개발계획에서 3개를 암기하라 이런 게 있어서 3개. 시행 방식이 개발계획에 들어있다.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이 정해지면 시행자가 정해진다.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 기간도 정해진다. 그래서 시행기간 정했으니까 거기서 정한 기간 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몇 개 외워라 하는 거 이해되나요 이제? 왜 그걸 외워야 되는가? 계속 반복해서 써먹어야 되니까 그거는 외워라 그런 거야. 자, 다시 개발계획의 3가지는 꼭 외워라. 그게 뭐라고? 시행 방식. 그러니까 수용으로 할지 환지로 할지를 결정해야 그 다음에 누가? 시행자가 나오는 거죠. 자, 환지로 결정되면 시행자가 어떻게 나와요? 행정, 비행정으로 나와야 돼. 수용으로 결정되면 공공, 민간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무슨 기간? 시행기간을 정해. 시행기간을. 그러니까 무슨 계획에? 개발계획에가 시행기간이 들어있다. 그 기간에 무슨 날까지? 종료일까지 이렇게 해요. 조금 외워오신 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외우신 분은 뭐 그래 지난주 건데 뭐 내가 알 필요 있나? 뭐 오늘 것도 외우기 힘든데 그러시겠지? 근데 조금 좀 신경 쓰셔야 돼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 그럼 좀 뭔가는 이제 이해는 한 것 같아. 어디에 있는 건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몰라? 그럼 다시 여기 봐요. 아까 절차의 개발계획 봐. 아까 절차에서 개발계획에는 신도시의 청사진인데 우리가 3개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3개 적어준 거 뭐라고? 시행방식, 시행자, 시행기간 이렇게 들어있죠. 다음 달에 가서 또 배울 때 이제 그때 기간 배울 거 아니야. 어? 기간. 그때도 그 말 알아들어야 또 나와 문제가.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미리 외우세요. 응? 외우는 게 편해. 왜냐면 그 3개만 외우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거든 이게. 그래서 항상 적어두는 거야. 안 외워도 되는 거는 여러분 책으로 읽어가시면 돼. 그냥 읽으면 돼. 그런데 딱 몇 개 외우세요 그만. 그거는 계속 쓰면 그것만 갖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 예? 앞으로 이제 약속이야. 약속. 제가 별표 치거나 요거는 좀 알고 다니세요. 그러면 다음 과정에 그게 풀어져. 즉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단어란 얘기야. 답을 찾는 단어. 다른 거는 일체 안 외우셔도 돼.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책에 밑줄만 그어준 거는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읽기만. 근데 요거는 좀 체크해서 암기하세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그대로 나와, 그게. 그거 알면 답을 풀 수가 있다, 이 말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앞으로 내가, 근데 별표 안 해주는데 전부 빨간색이하고 다 외우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빨간색, 파란색, 형광색,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또 다른 색깔 또 하고, 또 지우고 또 쓰고 이러대? 그러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외우는 거는 별표, 안 외우는 건 밑줄만 그어놓으시면 돼. 그렇게 두 가지만 하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보면 막 헷갈려. 자기가 왜 적은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셔야 돼. 밑줄은 보통 연필로 그신 게 좋아. 연필로. 그래야 수정이 가능하잖아. 여러분, 전용록이 노래 있잖아. 연필로 쓰세요, 이렇게. 그래야 지우기가 쉽잖아. 빨간 펜 써놓으면 지워지지도 않잖아, 그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그 샤프심 갖고 있잖아요. 그걸로 보통 밑줄 긋는 게 좋았지, 맨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정 가서 진짜 중요한 거, 그때 그어야 돼. 근데 첫 번째 빨간색으로 두 번째부터는 못 그어, 이제. 근데 대부분 형광펜을 쓰더라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첫 시간 때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첫 시간 밑줄 찍을 때는 연필로 그으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안 해서 그래. 내가 실수한 거예요. 다음부터 그렇게 해드릴게. 지금부터라도 연필로 그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3월에 가면 빨간 펜 그으시면 되지. 왜냐면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긋는 거니까. 두 번째 가면 좀 알고 그으면 그래도 좀 낫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너무 책에다 밑줄 많이 그으시면 나중에 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 두 번째. 수용에서 특례 나왔다. 그럼 수용 문제 내면 시점을 물으면 사업인정 고시를 안 봐도 되는 경우를 두 가지 법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국토계획법은 무슨계획 고시되면, 실시계획 고시되면,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고시되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개발계획에 고시되면 그 말은 개발계획에 뭐가 들어있다?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법은 재결 신청 기간은 전부 몇 년? 1년을 주는데 특별법은 그보다 기간을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많이 주는데 개발계획에서 요 시행기간을 15년, 그럼 몇 년? 15년 안에만 하면 된다. 10년 줬다, 10년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옮겨서 좀 써드릴게요. 밑에가. 손실보상. 자, 우리 손실보상 방법은 원칙은 항상 어떻게 보상했죠? 사전에 뭘로 보상? 현금.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를 기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한 감정, 평가, 액으로 보상해 준다. 기억나나요? 일단 기억만 나면 여러분들은 못 외워도 돼. 썼을 때 저거서 배운 것 같아 이러면 돼요.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되 공시지가를 기준한 감정, 평가액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걸 외우지 말라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거든. 왜? 우리 법이 아니니까 일반법에가 요게 들어있는 거잖아. 일반법에. 요걸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대신에 이제 우리 법에서 쓰는 건 요거야, 지금. 요걸 배우기 위해서 원칙을 배우는 거지. 원칙이 사전이야. 근데 예외는 사후에, 요게 우리 법에 있는 거야. 우리 법에. 일반법에는 사전에 하라 이렇게 해놨고, 우리는 특별법이니까 사전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거야. 이건 공사하기 전에 해라는 이야기고, 이건 공사 끝나고 주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현금이 아니라 현물 보상으로 하라 이렇게 나왔잖아. 현물이 뭐야? 물건으로 줘라는 얘기야. 물건으로. 그렇게 시험에서 이걸 내지는 않겠지. 이거에 대한 예외가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지. 사전에 현물 보상으로. 그럼 현물 보상이 되는 게 뭐냐?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표현해. 자, 뭘로 상환해줘? 토지로 상환해주는 채권이야. 그러니까 저 채권을 갖고 있으면 공사 끝나고 뭘로 줘? 토지로 준다는 얘기야. 토지로. 그 방식이 바로 예외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여러분 과정에 항상 원칙인 것은 시험에는 이런 게 자체가 나오질 않아. 이 말 자체가. 이 법이 아니라 일반법이니까 우리는 요것만 내는 거야. 요것만.
그럼 역시 우리가 예외라는 게 뭐가 예외냐 그러면 원칙이 뭐였기 때문에 사전을 사후라니까 예외니까 우리는 요걸 쓰겠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토지상환 채권 나왔으면 무슨 방법의 예외? 손실보상 방법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요런 말을 배우면서도 저거 뭐지 이러면 안 돼. 요걸 배우는 시간이 딱 나오면 무슨 방식의? 손실보상 방식의 뭐다? 예외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사전에 할 걸 사후에 현물로. 그 현물이 뭐야? 토지야.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배운 거 해봐요. 토지만 있어? 건축물도 있어? 건축물도 있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는 토지 그럼 뒤에 뭐 건축물 이렇게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다 이 뜻이야. 반대로 건축물 하면 뒤에 뭐 나와? 토지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기본 상식이야. 그걸 여러분 시험에서 2번 정도 물어봐. 40문제 풀면. 그러니까 기본 문제. 토지 그러면 뒤에 뭐? 건축물. 건축물 하면 뒤에 토지 이렇게 반대로 공부하시면 돼. 그런 게 항상 토지 상환이 그러면 토지만 주는 게 아니라 건물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 그럼 여러분 책에서 자 269쪽. 지금 거기서부터 쭉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1번 주체부터 봐요. 주체는 누구다? 사업 시행자다. 그리고 거기 미리 써놨네. 누구 제외? 종합제. 그럼 시험장 가면 이렇게 써줘? 안 써줘? 안 써준다 그 말이야. 시험장 가면 그냥 시행자는 이렇게만 나와. 시행자는. 그럼 여기에 시행자는 누군데? 공공과 민간인데 그 중에서 누구는 제외? 조합은 제외. 그럼 왜 제외? 그러면 조합은 무슨 방식? 전부 한지 방식에만 시행자니까 그 뜻이거든. 그러면 무슨 사업할 때 필요하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하면 수용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2번 민간사업 시행자의 수용과 사용 시에 무슨 요건? 동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민간사업 시행자 중에 누구는 제외하고 종합은 제외하고 뭐 공동출자법 이런 말 쭉 나오죠.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민간시행자 누구 제외? 종합 제외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민간사업 시행자 종합 제외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민간사업 시행자 조합 제외. 그거를 시험에서는 또 어떻게 출제하냐면 토지 소유자 증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그럼 민간이란 말을 포함한 거고 조합 제외 이런 말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민간 시행자 조합 제외 이런 말이 안 나와. 그냥 뭐라고 나와? 토지 소유자 증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그럼 토지 소유자가 대표적인 누구예요? 민간 시행자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오는 거하고 우리 배우는 거의 차이는 약간씩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 공부하는 시간에 쓰는데 시험 문제로는 출제를 안 해. 시험 문제로는 토지 소유자 증인 시행자 이렇게 나온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때 둘째 줄치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뭐가 포인트? 소유하고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라. 그 다음에 3번 일반법 준용하라 이렇게 나왔고, 다음 장 넘기시면 토지보상법에 관한 특례에서 1번 사업인정 고시의 특례는 자 무슨 계획? 개발계획이 나와야 돼. 그 줄 끝에 개발계획 찾았나요? 첫 줄 끝에 첫 줄 끝 문장 찾았어요? 사업인정 고시 특례 박스야 박스. 박스의 첫 줄 사업인정 고시의 특례는 무슨 계획? 개발계획 찾았죠? 그럼 개발계획에 뭐가 들어있다고?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이 들어있어. 그 목록을 뭐 하면? 고시하면. 그게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재결신청기간의 특례는 일반법은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한다. 근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개발계획 단어 다시 개발계획 동그라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무슨 날까지? 종료일까지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여러분 체계가 요게 지금 안 써졌고 요거 써놓고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은 왜 나오게 된 거야? 보상의 예외로 나온 거야. 보상 방법의 예외로. 그게 연결이 되겠죠 이제. 왜 토지상환 채권이 나왔어? 이렇게 물으면 손실보상 방법의 뭐로? 예외적인 경우로 나왔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알겠죠? 그까지.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을 배우도록 할게요. 요거 지울게요. 요거 좀 쓸 수가 없어서 여기 좀 지우고 갈게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겠다. 자, 다시. 왜 요걸 발행한다? 보상 방법의 특례다. 이렇게 써도 되고, 특례를 뭐라고 그래요? 예외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 방법의 원칙이 사전에 현금 보상이고, 그런데 우리는 예외로 사후 현물 방식에 해당하는 토지상환 채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건 누가 발행하느냐? 시행자가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시행자 혼자 알아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기명식으로 발행하라고 돼 있어. 기명식으로 발행하라. 혹시 기명식이 뭐야? 기명. 그리고 이름이 적혀진 증권이란 이야기야. 그럼 이름이 안 적혀진 건 무기명 그러겠지. 무기명. 그럼 우리는 반드시 기명, 무기명이 시험에 다 나와. 기명, 무기명이. 요거는 기명식이에요.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일단 단어 3개 확인. 누가 발행? 시행자가. 절차 누구 승인? 지정권자 승인. 어떤 방식으로? 기명식으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공부할 때는 시행자가 누구? 지정권자 승인 받아서 무슨 식으로?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러면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시행자가 필요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야. 시행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원해? 소유자가 원해. 소유자가. 그럼 여기를 좀 구분하셔야 돼. 왜 소유자가 원했을까? 이유. 아까 보상할 때 뭐를 기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감정평가해. 그럼 거래가보다 높아 낮아? 낮아. 그러니까 소유자는 나 지금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그거 안 받고 나중에 공사 끝나면 땅으로 주세요. 그걸 소유자가 원한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건 시행자가 원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원했어. 근데 소유자가 원했는데 왜 또 시행자는 발행해 줄까? 자기도 뭔가 이득이 있겠지. 자, 사전에 현금 보상하면 초기 비용이 어떻게 돼?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이 나 돈 주지 말고 나중에 땅 주세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초기 비용을 좀 줄일 수도 있겠네. 그럼 두 사람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 그 말이야. 소유자는 현재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상받기 싫고, 그다음에 시행자들은 자 보상할 때 자기 돈으로 보상해. 은행에서 보통 빌려다 보상해. 그러지. 개발 사업은 전부 은행에서 돈 빌려와 사업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너무 적지. 1조 빌려온다고 생각해봐. 1조. 그럼 1조에 대해서 이자가 하루에도 어떻게 나가? 막 몇 억씩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소유자들이 원했어. 그래서 5천억만 빌려왔어. 그럼 5천억에 대한 이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시행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이 적게 되니까 나도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었고, 반대로 소유자는 낮은 금액보다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시가 상승해요 하락해? 상승하죠. 그 상승한 걸로 받으면 나도 이득이다 그 말이겠지. 그럼 이럴 때 이제 뭐라 그래? 노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이 뜻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시행자 발행은 누가 발행해? 시행자가. 근데 자기가 필요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해서? 소유자가 원해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그럼 소유자가 원했는데 두 번째 매수대금에 전부나 일부 지급 수단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또 잘 틀려 여러분들이.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 방식이야. 일부 지급 방식. 또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지금 그 사업하는 지역에 개인들이 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대기업에서 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대기업에서 땅 갖고 있을 때는 많아요? 작아요? 많아. 그래서 만약 대기업이
현금으로 보상받을 금액이 만약 1,000억이라고 해봐. 그럼 요거를 만약에 현금 주면 1,000억밖에 못 받죠. 근데 이걸 땅으로 전부 주면 어떻게 될까? 1,000억짜리 땅을 지금 받아놓으면 사업 끝난 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또 한 5,000억 되겠지. 그래서 다 주지 않겠다 그 말이야. 만약에 받을 금액 1,000억이면 일부에 한 100억 정도만 땅 주고 이런 식이란 얘기야. 개념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다 줘도 문제가 없어.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어봤자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런데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개발되는 땅으로 주면 또 이득을 또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뭐만 줘라? 일부만 줘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한다고 내가 받을 금액을 전부 땅으로 주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 원하되 무슨 방식? 일부만을 준다고 그랬어요. 일부만을. 그래서 또 헷갈릴까 봐서 뭐라고 주냐면 그러면 발행의 규모는 이 채권을 발행할 때 규모는 얼마나 발행하느냐. 그 분양할 토지 등에 대해서 2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분양할 땅에 2분의 1 넘지 않게 채권 발행하라 이렇게 놨어. 만약에 이것도 반대로 해석해봐요. 시행자가 초기 비용 줄이려고 모든 사람의 땅을 사후 현물 방식으로 발행하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 끝나고 가져갈 게 없어. 그러면 사업 끝나면 비용 들어간 걸 챙겨가야 되는데 가져갈 게 없겠죠? 그래서 얼마 넘지 말고 2분의 1 넘지 말고 안 되면 일부 2분의 1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일부니까 전부가 아니라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고 네 번째 채권이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기간이 짧아요? 장기적이야? 장기죠. 그러면 이자를 줘야 돼. 이율. 근데 이 이율을 누가 정하냐면 발행자가 정해. 발행자가. 그럼 발행자가 정하면 이자 많이 줘? 적게 줘? 적게 주겠다는 얘기지. 원래 목적은 뭐야?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지 이자 주는 채권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율은 많이 주지 않고 누가? 발행자가 조금 주라 이렇게 알아서 정하겠다는 이야기야. 이해 잘 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요걸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요거서 한번? 요거? 도시개발채권 기억나시나? 우리 매수청구 했을 때 매수청구 기억나요? 자, 시설 사업이 결정이 돼서 시설이 그리고 10년이 지났고 지목이 돼야 지목이 돼. 그럼 여러분 뭐 했나요? 매수청구 했지. 매수청구. 매수청구면 원래는 뭘로 준다? 현금으로 준다. 근데 누가 원하면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 발행한 내리지. 그때는 이자 많이 줬어? 적게 줬어? 많이 주는 쪽으로 했잖아. 많이. 여기는 많이 안 주는 쪽이란 이야기야. 그 양쪽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 생각이 나와야 돼.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시험장 가서 시험장 가면 채권에서 소유자가 원한다 이 말 나오면 두 군데가 나와야 돼. 시험에서 시설 채권도 있고 요 토지 상환 채권도 있어. 근데 그쪽은 이자를 많이 주는 방식, 여기는 이자를 적게 줘. 이유는 나중에 땅으로 주는 거니까 이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다섯 번째, 시행자니까 민간 시행자가 있더라. 그죠? 시행자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겠죠. 이때 민간 시행자는 발행 시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요한다 이렇게 놨어. 왜 민간은 발행하려면 지급 보증이 필요할까? 부도, 파산 이렇게 될 수 있죠. 민간은. 그러니까 뭐를 지급 보증 받아놔라 그 뜻이야. 그럼 또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내? 지방공사나 토지공사가 발행할 때도 지급 보증 받아라?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 그래서 수용 문제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야? 수용에 대한 동의요건은 누구다? 민간. 그 다음에 채권 발행할 때 보증도 누구? 민간. 요것만이야. 그럼 여기서 계속 주는 거야. 민간에 관련된 것만. 자, 수용할 때도 동의요건은 누구한테만 필요해? 민간한테만 필요해. 지급보증 받는 것도 민간. 공공은 부도 나요? 안 나? 안 나지. 그러니까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민간에게 관련된 부분만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 민간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시행자가 발행할 때 요 5가지가 관련됐고요.
김영식 그러면 김영식 증권은 대항력이 있다고 그래.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뭐냐? 자, 채권 이전. 이전의 뜻이 뭐야? 넘겨주는 거야. 권리 넘겨줘. 그래서 채권을 이전할 때는 그 취득자는 성명과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가 있고 그 채권 두 군데에 기재를 해야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 채권 이전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다 채권 원부에도 적고 채권에도 적어줘야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원래 채권을 A라는 사람한테 발행이 됐어. A라는 사람 이름으로 지금 발행이 됐어요. 그럼 원부나 채권에 누구 이름이 적어 있어? A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원부도 돼 있고 채권도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땅을 받으려고 채권을 원했는데 돈이 갑자기 필요해. 돈이. 그래서 이걸 팔았어. 판 게 이전이지. 그래서 B가 이걸 이전받고 여기다 돈을 대신 지급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원부를 누구 앞으로? B. 채권도 B라고 적어줘야 된다 그 말이야. 만약에 이 사람은 돈 주고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땅이 누구 앞으로 가? A 앞으로 넘어간다 그 말이야. 그게 채권 이전이야. 원래 김영식이니까 채권이나 원부에 이름이 적혀 있어. 이름이. 근데 채권을 옮기게 되면 옮겨간 사람 이름으로 뭐 해야 돼? 바꿔줘야 된다. 그래 바꿔줘야 무슨 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 구분하시겠어? 그럼 요게 또 나중에 대항력 문제가 또 나오면 똑같이 공부하라는 이야기야. 대항력은 무조건 성명 주소를 어디에 원부나 채권에 모두 기재했을 때 무슨 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오늘 여러분이 주택법을 배워. 그러면 주택법에 가면 주택 상환 사채라고 나와. 그것도 김영식 증권 이렇게 나와. 그럼 김영식은 똑같이 무슨 력? 대항력 문제를 똑같이 낸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대항력이라는 지문이 반드시 한번 나와. 왜? 주택법에 나오던가 여기 나오던가 반드시 나온다. 그 말 같아요. 그 대신에 채권 이전을 이렇게 했는데 질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와. 질권을 목적으로. 그러면 보통 권리는 이전이 된다는 건 완전히 넘어가는 거지. 근데 질권은 이전이에요? 설정이야? 설정이지. 민법 시간 배우셨어? 민법에서 소유권은 이전 이렇게 하지만 자,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뭐야? 설정한다고 그러잖아. 설정은 뭐야? 잠시 은행에다 뭘 할 때 이름만 바꿔놓는다 그 말이지. 이렇게 질권을 목적으로 할 때 질권자의 당연히 성명하고 주소를 어디에 적어야 되느냐? 채권 원부에만 기재하면 돼. 그럼 어디는 기재 안 해도 돼? 채권에는 기재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야. 이거 내 거가 아니잖아. 원장만 바꿔줘. 원장에다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기하는 거지 부기. 원래 이름 있고 그 밑에다 누구 이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질권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두 군데 다 기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만 원부에만 기재해도 무슨 력 있다? 대항력 있다 이렇게 나와. 보통 이전한다 그럴 때는 어디 기재해야 돼? 원부와 채권에 모두 기재해야 대항력이 있고 질권 그럼 설정이야 설정. 설정이니까 어디에만 원부에만 적어놔도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이 가장 잘 나와. 수용 문제 나오면. 근데 수용은 저기서 여기까지야. 가장 잘 나오는 게 뒤에 내용이 좀 있기는 해도 주로 많이 나온 건 요거예요. 수용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수용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 건 바로 요 부분에서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 채권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설명 쭉 다 해드렸어.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만 찾아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원형지 공급과 개발이라는 말이 나와서 원형지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한 장을 또 넘겨보세요. 두 장을 넘기셔야 되겠다. 두 장을 넘기면 274쪽에 274쪽 6번 맨 아래쪽 보세요. 또 뭐라고 나와? 조성토지 등 이렇게 나오나요? 구분했어요? 원형지라는 말이 나왔고 조성토지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상식적으로 원형지는 개발하기 전이야, 후야? 그렇지. 개발하기 전의 상태를 원형지라고 그래. 그럼 개발이 끝난 상태를 조성토지다. 조성했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지문이 원형지, 조성토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수용하기 전의 상태 뭐? 원형지. 그러면 수용해서 공사가 끝난 땅은 조성토지 이렇게 말해. 이해됐죠? 이제 용어는. 그러면 다시 자 원형지에 대해서는 공급과 개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형지 공급 개발하고 그다음에 조성토지 요거는 지금 안 하셔도 돼. 지금은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요 자체는. 그래서 수용은 일단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돼.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 답은요. 여기서 나와. 수용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 간단해. 근데 우리 환지 방식은 요거 한 10배 돼. 환지 방식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에 내가 환지 방식 안 하고 공부 좀 되면 환지 방식을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환지 방식 막 목매달지 마시고 해달라면 해주는데 여러분 이제 아직은 필요하지가 않아. 지금은 요것만 먼저 공부 딱 해놓으시고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환지를 들어가면 오히려 훨씬 쉽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이번 달 과정은 일단 요까지 해드리고 이제 쉬었다가 주택법 들어가. 주택법이요. 체크하고 오셨죠? 주택법. 쉬었다 주택법 들어갈게요.